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아메리칸 혐오 범죄 방지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했는데 반대한 의원 62명은 모두 공화당입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모두 반대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더 큰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맨하탄 검찰에 이어 뉴욕주 검찰총장도 트럼프 사업체인 트럼프 재단의 비리 혐의를 형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사실과 시 검사실은 평소 라이벌인데 이번 사건에는 공조한다는 뜻입니다. 워싱턴 주지사는 경찰 개혁안에 서명했습니다. 경관의 과잉 진압을 막고 경찰에 대한 고소를 쉽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강한 휴전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 인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친환경적인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자동차 시승식을 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유럽 연합이 미제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의 여행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연방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법안에 대한 통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이번 주 말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해양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통 이제 육군사관학교 이런 데서 연설하는 장면은 졸업식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해양경비대학이거든요.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보겠습니다. Increasingly, we're seeing those rules challenged, both by the rapid advance of technology and the disruptive actions of nations like China and Russia, with whom I've had direct discussions of this with 네, 역시 지금 미국에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경쟁 대상이기도 하면서 경계 대상이기도 합니다. 해양대학교 졸업식에서도 이제 세계에서 지금 처하고 있는 위협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중국, 러시아를 언급을 했고 테크놀로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위협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테크놀로지를 말했습니다. The arteries of trade and shipping remain peaceful. Whether that's the South China Sea, the Arabian Gulf, and increasingly the Arctic. It's of vital interest to America's foreign policy to secure unimpeded flow. 네, 해양대학교의 졸업식이지만 역시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미국 각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고 국가 안보,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연관되는 요즘은 국내 안보가 이제 해외 안보, 해외와의 관계와도 연관이 되니까요.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자주 쓰여지게 된 그 뒤부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세계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가장 그 중요한 투자가 무엇인가, 인적 자원에 대한 그 투자와 함께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에 관한 투자 위협을 쉽게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이런 얘기는 외교관이 외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뭐 새로운 점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연설에서 한 얘기 가운데 처음에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전에는 연설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 완전히 벗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얀색의 이제 그 단복을 입은 학생들이 드문드문 떨어져 앉아서 졸업식을 하고 있는데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당연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졸업식장에 오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라는 한 그 대통령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게 여기까지 오셔서 졸업을 하게 되셨지만 또 다른 박수를 받으실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부모님입니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일어나서 부모님께 더군다나 여기 오시지도 못하고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박수 쳐주세요 하고 박수치게 했습니다. Cadets, stand up, turn around and salute your parents.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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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네, 이제 뒤로 돌아서서 박수치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것은 이제 뒤에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좀 가볍게 시작하고 나서 지금은 그 위협, 뭐 국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the Arabian Gulf, we're in the process of deploying 6 new fast response cutters to update Patrol Force Southwest Asia. The Coast Guard's expertise is helping our partners in the region to enforce maritime law. 특히 이제 해양대학교의 그 졸업식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들어보신 것처럼 차이나 씨, 사우스 차이나 씨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그 에이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안보와 미국과 연관되는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그 연방 하원에서 찬성 364대 반대 62로 통과가 됐습니다. 반대한 62명의 의원은 전부 공화당 의원이고요. 지난달 상원에서 94대 1 투표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역시 공화당 조시 하울리라는 미주리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이 의원이 찬성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지난 1년 너머의 기간 동안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얼마나 미국에서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됐는가, 이런 것을 혐오 범죄를 당연히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지 되고 혐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이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그 많은 차이로요, 360대 62 정도면은 뭐 초당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소리는 확보를 못했는데요. 영국의 가디언은 영킴 의원, 그 코리안 아메리칸 오렌지 카운티가 지역구인 영킴 의원이 한 말을 실었더군요. 굉장히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게 돼서 기쁘다고 했고,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미움을 뺏을 수 있는 법을, 뽑아낼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법안을 만들어서 법으로 돼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람 속의 그 마음이 변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영킴 그 연방 하원 의원이 연설에서 했다고 가디언이 보도를 했고요. 아마 가디언은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단체들에서 나와서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이슨 우라는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에이시안 퍼시픽 아일랜드의 권리를 보호하는 협회의 공동 의장인데, 혐오 범죄라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 같은 것이, 법이 1968
2008년부터 쭉 만들어져 왔고 확장돼 왔고 어제의 이것도 그것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공화당의 62명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는가? 보통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것이라든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는 그동안 많이 부각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특정 인종에 대한 흑인이 많겠죠. 혐오 범죄를 막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보수적인 그 정치인들이요. 왜 그러냐면요.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아니 특정 인종을 보호한다고 특정 법안을 만들어? 그거는 특혜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반대쪽에서 볼 때는 특정 인종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서 에이시아 쿵우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차별당하고 완전히 맞고 숨지고 이런 사람까지 있으면 이건 그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니까 이게 동등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쨌든 보수적인 62명은 그러한 뜻으로 스페셜한 그룹을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그룹을 스페셜하게 보호를 하느냐. 이건 특혜를 주는 거지. 다른 백인 인종이나 똑같이 대우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인종을 특혜 주지 말자 하는 뜻에서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 법안은 27년부터 연방 하원에서 일하고 있고 뉴욕이 지역구인 이 그레이스 맹 의원이요. 그레이스 맹 의원은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대만계입니다. 어제 이제 법안 투표하기 전에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연설하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고요. 팬데믹 겪는 것만도 굉장히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힘들었는데 추가 팬데믹을 겪었다. 인종차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2명의 나이의 어린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에이시안이라는 생긴 것 딱 보면 아니까요. 이 생긴 것 때문에 차별을 당했고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여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고 범죄에 피해가 됐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원 의원이 같이 발의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 경우가 바로 그 경우죠. 하와이가 지역구인 메이지 히로노 의원과 같이 발의를 했는데 정말 인종차별주의는 없어야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좀 들어보실까요? 네. 뉴욕이 Throughout 지역구인 this pandemic, over 2 million Asian Americans served our nation as frontline workers, including those in healthcare. And yet, some of these same Asian Americans became victims of hate as they were commuting to or from work. Children as young as my 2 boys have been attacked in places. 네,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팬데믹 기간 중에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일하기 힘들어하고 싫어할 때 이 헬스케어 워커 등으로 일을 했는데 동시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받았다는 거죠. Once and for all. That's why I introduced the COVID-19 Hate Crimes Act. I am proud the Senate companion bill led by Senator Hirono passed in the 네, 히로노 상원 의원과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법으로 발의가 되면은 연방 법무부에서 특별한 그 관계자를 지정을 해서 더 쉽고 아주 철저하게 쉽게 신고를 하고 철저하게 혐오 범죄, 에이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요. 예를 들면 신고를 쉽게 한다는 것은 온라인으로 리포트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래도 영어 너무 힘들어요. 여러 언어로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기간 중에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월 6일에 있었던 그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정치인들은 특히 지도부일수록 말의 변화가 많은데 제가 오늘 새벽에 방송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는 어땠냐면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케빈 맥카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는 반대로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9.11 사태 때와 마찬가지의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초당적으로 조사를 해서 역사에 남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도어를 오픈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원에서는 케빈 맥카시가 노라고 한다고 하고요. 오늘 아마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러나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는 거고요. 새벽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9.12 사태와 마찬가지의 위원회를 공화당은 공화당에서 누구를 선임하고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선임을 해서 이게 이제 소환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반대한다, 블럭하기를 원한다라고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이슈인 거죠. 이게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공화당에 그게 좋다고 계산을 정치적으로 끝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지어는 때로는 케빈 맥카시와 이 미치 매코넬 사이에서 간격이 있고 좋지 않은 거죠. 공화당의 화합의 모습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싫어한다 할지라도 글쎄요. 상원에서 60표가 나와야지 되는데 상원 원내대표가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뭐 한 7명 정도는 공화당 상원에서 뭐 찬성을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3명이 만약에 더 나온다면은 케빈 맥카시 하원 대표나 뭐 미치 매코넬이나 특히 케빈 맥카시는 증인으로 소환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당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지지자들에게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라고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때 그 사정을 몰랐어 하고 싹 거짓말 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의회에 소환장을 받고 나가서 증언할 때는 그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럼 감옥에 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화당은 굉장히 불편한 게 있고요. 지금 미치 매코넬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of January the 6th. What is clear is that House Democrats have handled this proposal in partisan bad faith. 그런 게 결국은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이 이슈를 굉장히 당파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케빈 맥카시나 미치 매코넬이나 처음에 그 사건이 있었을 때는 전부 분명한 언어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폭동 사건이 민주주의의 보루인 의사당에서 일어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재미있는 뉴스들 의미가 있으니까 또 재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경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잠시 뒤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겠고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관한 뉴스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폭격당하고 사람들이 울고 서로의 갓을 부르면서 그러는 사진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3가지 사진이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 휴전하는 것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벤자민 네탄야후와 40년 동안을 알아온 사람입니다. 깊숙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과거와 지금은 당장 미국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다른 것으로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와 대통령이 하는 일과 국가의 운영,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부터 말씀드려야지 되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위원회 9.11 사태와 마찬가지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특히 이제 지금의 이 상태, 민주당이 주도를 한 이 형태로는 반대한다. 그럼 뭐 다른 형태로는 지지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 말도 저 말도 다 맞네요. 도어를 오픈해 놓기는 했는데 지금의 이 폼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텔레비전에서.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건주에 갔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이제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친환경적인 산업을 이끌어 가야지 되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전기 자동차 포드의 어떤 전기 자동차죠? F-150 그 라이트닝이라는 모델의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인기라면서요.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당연히 하는 얘기는 자동차 업계의 미래는 전기 자동차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하면서 그 시승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은 다 자동차 가이잖아요. 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그 자동차 가이잖아요.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이름은 조 바이든이고 나는 자동차 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승식을 한 번 이제 쫙 어디서 하고 누군가와 같이 타고 이렇게 돌아와서 기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 질문해도 돼요 하니까 노 하면서 지금 자동차에 너무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그 대통령이. 해서 노 지금 그런 질문 안 받지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웃고 다시 이제 테스트하러 갑시다 하고 이제 옆에 계신 뭐 선생님 비슷한 분이 그렇겠죠. 포드 자동차사에. 그러니까는 가자고 이렇게 신나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정말 신났어요. 자동차 가이가 됐어요. 하고는 가는데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 왜 남자들이 출발할 때 엑셀레이터를 쾅 밟아가지고 소리가 웅 하면서 웅 나가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막 박수치고 웃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홍보, 전기 자동차 홍보를 하면서 지금부터 미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30년, 40년, 50년 미국의 미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이 이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겨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미시건주에 갔으니까 미시건주에 이제 안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딱 그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누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유일한 지금 팔레스타인계인 그 연방 하원 의원 라스다 그 틸렙이라고 팍스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욕할 때마다 넘버 1, 2, 3 안에 들어서 나오는 이 의원이죠. 물론 미시건에서 태어났어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 의원은 엄마가 서한지구든가요? 엄마가 서한이네요. 말라이 가까이에서, 라말라 가까이에서 태어났고 뉴스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리고 아빠가 동예루살렘 그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무슨 서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남서쪽으로 와서 가자가 있는데 아무튼 치열하게 이스라엘계와 아랍계가 충돌하는 지역에서 엄마 아빠가 태어나서 그 엄마 아빠가 이민 온 겁니다. 이민 와서 이 의원은 이 미시건주에서 태어났는데 딱 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거기 서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첫 번째 팔레스타인계 연방 하원 의원이기 때문에 강한 압박을 해달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 쪽에서 먼저 그 라켓을 쐈다고 하지만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왜 라켓을 쐈느냐. 동예루살렘의 6 가족에게 여기서 살고 있는 집에서 너희 나가라 하고
그냥 완전히 쫓아내는 그런 걸 하니까 쫓아내지 마세요 하고 이제 그 사원에서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경찰이 가서 체류가스를 뿌리고 이러니까 하마스에서 또 쐈다. 이게 전후좌우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건데 이게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한 1948년부터 팔레스타인은 떠돌이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에 떠돌이 국가 실향민으로서의 그 슬픔이 성경 어디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오다가 뭐 영국과 어쩌고 저쩌고 스토리가 많아서 1948년도에 우리는 이제 실향민 생활을 멈춘다 하면서 건국되고 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을 실향민으로 만든 거죠. 실향민이었던 사람이 실향민을 더욱 가혹하게 처우를 하는 게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연방의회에서 팔레스타인 개인 의원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지금 감옥살이 하는 것 아니냐. 창살 없는 감옥, 위에 이제 공기, 하늘을 천정처럼 접하는 감옥살이 하는 것 아니냐. 그 인권을 미국이 인권국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했더니 이제 대통령이 자동차 거기서 이제 연설하던 도중에 그 어드마이어 한다. 당신의 그 열정, 그 의원의 그 틸랩 의원의 열정과 또 지적 수준 굉장히 인텔리전트하더라 하면서 그 지적 수준에 내가 어드마이어 하고 어드마이어 패션 이 의원이 갖고 있는 그리고 어드마이어 take care of 다른 사람들, other people. 이 연설을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파이터다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파이터가 돼주는 것이 고맙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죠.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했던데 7억 3,500만 달러 무기 판매하는 것을 승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휴전을 촉구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이 더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이 의원은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 벤자민 네탄야후와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40년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그 대통령이 29살 때 그 상원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때 벤자민 네탄야후도 뭐 집안도 뭐 다 연관이 되고 군인과 연관이 되고 형덕도 복고 좀 그랬잖아요. 그때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의 넘버 2맨이었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가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이든 의원이라는 사람은 외교 관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바이든은 대통령이고 네탄야후는 정치적인 생명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거예요. 형사 기소 뭐 이런 그것에 처해 있고 그리고 연합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날 상황에서 지금 계속 가자지구를 공습을 하고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중국 문제도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있죠. 여러 가지 때문에 이슈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국 문제예요. 중동이 아니라 이 중동 이스라엘 문제를 결과도 없을 것 뻔한데 현재로서는 앞으로 끌어오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그 상태인데 네탄야후는 이걸 끌고 나가서 2009년부터 유지되어 온 나의 정치적인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게 다른 거예요. 벤자민 네탄야후가 처음에 선거에서 졌었을 때가 1999년 맞죠? 99년이었는데 40년 전에 알기 시작해서 99년에 졌어요. 졌을 때 바이든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네탄야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서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정치적인 용기 그때의 네탄야후는 지금의 네탄야후와는 좀 달랐거든요. 팔레스타인과 대화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팔레스타인과도 대화를 하겠다고 한 당신의 그 용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네탄야후가 미국이 주도를 해서 메릴랜드주에서 이제 뭐 팔레스타인과 좀 만나고 네탄야후가 거기에 개입을 하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지를 써주니까 네탄야후가 당시에 야 내가 선거에서 졌었을 때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편지를 보내준 사람은 바이든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99년도였습니다. 2010년도
그때는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었을 때죠.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어요. 이 벤자민 네탄야후가 총리였었을 때죠. 2009년부터 했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또 공습을 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공습 전야였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도 얘기를 했겠죠. 계속 부통령이 갔는데 아니다, 이거 안 되겠다. 벤자민 네탄야후와 저녁도 먹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와서 저녁을 먹느냐, 점심을 먹느냐, 저녁을 먹여 보내느냐, 점심을 먹여 보내느냐, 아니면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이쪽에서 나 싫어 하느냐, 이쪽에서 싫어 하라는 거였어요. 미국 본국에서는 이스라엘에 가 있는 바이든 부통령에게 지금 팔레스타인을 공습한다고 하니까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었던 적이니까 그래서 저녁 먹지 말아라, 그거 취소해라, 그거 하지 말아라, 뻗팅겨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no, 그건 아니다 하면서 저녁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은 저녁을 먹으면서는 대신에 이제 대통령이 하라는 게 있고 미국의 입장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벤자민 네탄야후와 사적으로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진에 뭐라고 썼느냐면 같이 사진을 찍고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 그 별명 그 비비잖아요. 이름이 비비, I don't agree with the damn thing you say. 당신이 얘기한 뭐겠어요. 팔레스타인 지금 압박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damn thing에는 내가 어그리하지 않지만 but I love you. 협상의 문은 항상 열어두는 거예요. 그게 조 바이든인 겁니다. 그게 2010년이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때에 이란과 핵협상을 할 때 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아주 나빠지기도 했는데 그때도 바이든은 주이시 아메리칸 단체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하면서 나는 지금도 벤자민 네탄야후와 친구야, 버디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30살 때 그때 정말 그 초년생이었잖아요. 연방 상원의원. 그때 이제 골다 메이어 우아하고 강하고 정말 그 비전이 있는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 만난 것은 저는 가장 그 인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아랍연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바로 그 전야였습니다. 그 욤키퍼 전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벤자민 네탄야후와도 오랜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 바이든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했었던 가장 중요한 미팅이 골다 메이어 총리와의 미팅이었다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바마 행정부 때는 팔레스타인을 너무 많이 비인간적으로 처우하지 말아라라고 벤자민 네탄야후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또 이스라엘의 권리도 지지한다. 나는 뭐 시오니스트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 시오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꼭 주이시일 필요는 없지 라고 굉장히 좀 융통적인 좀 탄성이 있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구부러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고 외교는 어떤 때 뒤에서 하는 것이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외교는 개인적인 거야 라고 하지만 그 개인적이라는 게 어떠한 세계관이나 어떤 국가관 없이 뭐 저 사람과 나랑 관계가 좋으면 다 해결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것을 말하면서 뒤에서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에게도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다시 휴전을 압박을 했습니다. 비록 미국이 이스라엘에 전쟁 무기를 많이 팔기로는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열 하루째입니까? 오늘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어났으니까 4번이나 벤자민 네탄야후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번이 가장 그 휴전 압박을 강하게 어제 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제가 3가지 사진을 말로라마 말씀을 드리자면 Free Palestine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지금 프랑스 국기에 들어가 있는 색깔이 다 나온 현수막들이 있어요. 뭐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 이렇게 해서 아랍 프랑스가 지금 유엔에서 어떠한 그 휴전에 관한 결의안 같은 것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고요. 꼭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사진은 어린아이도 있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건데, We will never surrender. We are 세미도온. 이 세미도온이라는 게 바로 그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거. 기소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뜻한다는 거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겹겹이 감옥처럼 해놨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제는 완전 상하수도 시설이 공습을 당해서 그렇지 않아도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 건강이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권이죠. 그리고는 또 No to another nakba. 이 another nakba라는 게 실향. 팔레스타인을 생각할 때는 제가 남북 관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나크바라는 거. 실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향이 싫어서 국가를 세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실향이 되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았던 사람을 다 내쫓고 거기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겠다고 말뚝을 뚝뚝 지금 박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No to another nakba 이렇게 지금 어떠한 그 시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유엔 총회에서 가자 사태에 대해서 어떤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할지 모르고요. 아무튼 남북관계 실향민, 팔레스타인도 실향민,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실향민이었었던 거죠. 잠시 뒤에 새로운 추세,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환경에 대한 자각이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빨라지고 강해지고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드 와일드라이프 펀드라는 데서 이제 쭉 그 조사를 해서 거의 미국의 모든 매체가 오늘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구글에 이제 서치 엔진에 사람들이 찍어보는 것 있잖아요. 또 트위터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회사 그린 컴퍼니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세계 54개국에서 27개 언어로 쭉 그 트렌드를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5년 사이에 굉장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드라마틱하게 많아졌고, 그리고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환경적인 그런 상품이 인기가 최근에 71%가 높아졌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조금 나이도 젊겠죠? 그런 분들이 이런 친환경적인 상품을 많이 찾는다. 단어로 그런 거 있잖아요. ecological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트위터도 트윗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에 관한 트윗이 65%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즈니스를 하실 때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전부 그린과 친환경적인 것과 연관을 지으셔야 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이젠 전기 자동차가 어드벤처, 얼리 어답터,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아주 급격하게 많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족이 어젯밤부터 큰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로 이사를 간 것은, 미리 그걸 기획한 것은 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뉴욕에서 회사가 있고, 트럼프 파운데이션 하면은 무슨 파운데이션인가 하지만 그게 회사예요, 회사. 조사를 다 받을 것이다. 세금에 대해서 그런 건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을 낸 게 개인 소득세가 $700 대부분의 여러분보다 훨씬 적게 냈어요. 이런 거 공개된 것만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뉴욕에서 2년 동안 지금 조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뉴욕에서 뉴욕시의 미국의 검사 가운데서 가장 강한 곳이 맨하탄이고요. 그리고 뉴욕 검사실도, 주의 검사실도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 두 군데 검사실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라이벌 관계인데도 이번에는 같이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2012년 전부터 19년부터 계속 저 트럼프 재단이라는 트럼프 회사예요. 컴퍼니예요. 트럼프 컴퍼니가 뭐를 세금에 관해서 세금 보고를 적게 하기 위해서 회사의 가치를 자산을 낮추고 융자받을 때는 자산을 엄청 부풀리고 다 알려진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뉴욕 주에서는 민사 사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부터 이걸 이제 크리미널로 형사로 바꾼다는 얘기고 트럼프 컴퍼니, 트럼프 재단에는 4월 달에 그러한 것을 알렸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뭐 감옥에 갈 수 있고 뭐 벌금은 물론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료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맨하탄시 검사실과 뉴욕 주의 검사실이 자료 같은 것도 서로 라이벌이 공조를 해서 일을 하는 합동 수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트럼프 회사가 뭐 한 5만 스퀘어피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로 이사 간 이유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기소를 해도 플로리다에서 내주지 않으면 말하자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떠한 협약이 있어서 뭐 송환이죠. 국내에서의 송환 안 해주면 그만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플로리다 주지사는 안 해줄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또 그게 법적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차하는 경우는 플로리다주에서 감옥살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민사에서 형사로 주 검사도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불편한 거고요. 그리고 워싱턴주에서는 경찰 개혁안에 서명을 했는데 이제 제이 인슬리 그 주지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엔 경찰 개혁안인데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었던 거 목조르기 금지하고 과잉 진압 안 되고 최루가스 쓰는 것도 제한하고 그쪽이 시위가 많잖아요. 또 그 노크할 때 노노크 워런트 영장은 있어도 뭐 시간을 주면서 노크하고 신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장만 갖고 그냥 완전히 급습해서 사람들 오해하고 서로 총 쏴서 누가 죽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못하게 하고 또 독립적인 관계자를 임명을 해서 무력을 과잉 사용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도 검사하게 하고 경찰을 일반인이 다치거나 경찰에 의해서 그랬을 때 고소를 쉽게 할 수 있고 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최고의 가장 포괄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찰력을 집행하게 됐다 하고 얘기를 워싱턴의 주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요. 28% 값이 내려갔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은 값이 높은 38% 내려갔고 더기코인도 47% 내려갔습니다. 중국이 뭐 페이먼트 이러고로 확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가 비트코인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거 완전 거품 터지는 건가 하는 얘기들도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요. 뉴욕하고 뉴저지, 커네디컷 오늘부터는 이제 업소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완전히 오픈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관광객으로 오세요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때의 백신은 미제 백신만입니다. 영국제 물론 포함되고요. 에스트라제네카, 미제 그 세 가지 그 백신 러시아제와 이 중국제 백신은 그렇게 안 해줘요. 그만큼 미국 것이 믿을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4월 달 이후에 인도 의사의 40%가 감염이 됐고 그리고는 250명이 4월 달 이후에 인도에서 의사가 사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이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연방 그 실업수당이요. 이제 9월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거 그것을 안 주기로 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 찾기 힘들다고 하니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제 세금 보고도 끝나셨고요. 제가 세금 보고를 그제 5시 40분에 시작해서 10시 40분에 끝냈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 몽롱하긴 했거든요. 세금 보고 끝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한숨을 쫙 쉬면서 여름을 준비한다고 할까요? 계절의 한 해의 첫 번째 도막을 딱 끝내는데 지금부터 더 신나게 살 수 있는 2021년 남은 시간들 준비하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